자, 46페이지 할 차례인 것 같아요. 46페이지. 면적 그래요. 면적. 다시 한번 강조를 한번 해보죠. 토지 표시상이 뭐죠? 토지 표시상이 뭐다? 소재, 소, 지, 면, 경, 자다 이렇게 해요. 이건 소재고 지번이고 지목이고 면적, 경계, 좌표요. 그죠? 그래서 소재하고 좌표는 꺼지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 네 가지 테마 중에서 아무리 안 나와도 몇 문제? 세 문제는 매년 출제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 중에서 뭡니까? 면적이야. 뭐라고요? 면적. 그러죠? 작년도에는 출제가 안 됐어요. 한 2, 3년 건너뛰었단 말이야. 나올 때도 되긴 됐어요. 그죠? 나올 때도 되긴 됐어. 어우, 전기가 팍 오네. 면적 그래요.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필지에 무슨 상의 넓이? 입체 면상의 넓이도 아니고 지표 면상의 넓이도 아니며 무슨 상의 넓이? 수평 면상의 넓이 그래. 뭐라고요? 수평 면상의 넓이 그러죠. 수평 면상의 넓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몇 차원? 2차원 평면 지적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지적 공부에 등록한 필지에 수평 면상의 넓이를 면적 그래요. 그죠?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면적에 대해서는 거기 뭐 잡다하게 써있는데 보통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하나는 면적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면적을 측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기억해 놔야 돼요. 그죠? 그래요. 면적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는 무진장 많아요. 무식하게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고 역으로 면적을 측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물어봅니다. 일단 합병 그래요. 뭐라고요? 합병. 합병 시 해당 필지의 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을 수가 없어요. 면적을 측정할 이유가 없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지번 변경 그래. 뭐라고요? 지번 변경 시에도 해당 필지의 면적의 증가 감소가 없어요. 면적을 측정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목 변경 그래. 뭐라고요? 지목 변경 시에도 해당 필지 면적의 증가 감소가 없어요. 면적을 측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한 대여섯 가지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면적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역으로 면적을 측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이건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하면 이게 빵점 방정 문제야. 그죠? 지적법에서 빵점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야. 이건 출제가 되면 그냥 거저 던져주는 문제니까 이런 건 반드시 맞춰줘야 돼요. 자, 이런 걸 하나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대여섯 가지 빼놓고는 나머지 싹 면적 측정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물어보냐면 끝수 처리 방법 그래요. 뭐라고요? 끝수 처리 방법 또는 단수 처리 방법 그래요. 뭐라고요? 단수 처리 방법 그럽니다. 그래요. 자, 끝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런 얘기야. 그죠? 끝수 처리 방법이 뭡니까? 이 얘기인데 여기 이렇게 100번지 1필지 토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 토지 면적을 측정을 해봤어요. 전자 면적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해봤더니 123.7제곱미터 몇 123.7제곱미터가 측정이 됐다는 얘기야. 이 소수점의 숫자 0.7 그래. 뭐라고요? 0.7제곱미터를 버려주든가 올려줘서 그죠? 버려주면 대정에는 123제곱미터로 등록을 할 테고
올려주면 대장에는 124제곱미터로 이렇게 등록이 될 겁니다. 이런 걸 보고 끝수를 처리한다 또는 단수를 처리한다 그래요. 그죠? 그래요. 이렇게 이제 끝수 처리 방법을 물어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끝수를 처리하려면 해당 동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축척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1000, 1200, 2400, 3000, 6000분의 1짜리를 쓰는 동네를 작은 축척을 사용한다 해서 소축척 시행지역 그래요. 그죠? 그리고 또 500이나 600분의 1짜리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을 큰 축척을 사용한다고 해서 대축척 시행지역 그래요. 소축척 시행지역에서는 0.5 그래요. 뭐라고요? 0.5 제곱미터를 기준해서 끝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걸 기준해서 끝을 처리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 지역에서는 0.05 그래요. 뭐라고요? 0.05 제곱미터를 기준해서 끝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소수점의 숫자가 0.5 그래요. 뭐라고요? 0.5 제곱미터를 초과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올려주라는 얘기야. 그죠? 근데 소수점의 숫자가 0.5 제곱미터 미만이라면 구질구질하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버려주라는 얘기야. 그죠? 근데 소수점의 숫자가 0.5 제곱미터에 딱 걸리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랬을 때는 그하고자 하는 끝자리수를 째려보라는 얘기야. 그 끝자리수가 0 또는 뭡니까? 짝수 그래요. 뭐라고요? 0 또는 짝수라고 한다면 버려주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하고자 하는 끝자리수가 홀수라고 하면 어떻게? 올려주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끝을 처리합니다. 끝을 처리합니다. 이 동네의 최소 등록 단위 면적은 0.1제곱미터가 될 테고 이 동네의 최소 등록 단위 아니지. 이 동네의 최소 등록 단위 면적은 몇 제곱미터? 1제곱미터가 되고 이 동네 최소 등록 단위 면적은 몇 제곱미터? 0.1제곱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을 처리합니다. 이 동네 똑같아요. 여기는 이제 0.05제곱미터 초과했다면 올려주고 0.05제곱미터 미만이라면 벌어주고 0.05제곱미터에 딱 걸렸을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수를 째려보면 0 또는 짝수라면 벌어주고 홀수라면 어떻게 올려주라는 얘기야. 똑같은 얘기야. 그죠? 그래서 면적은 딱 이 두 가지를 물어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한 예를 한번 들어보죠.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이 동네 도면의 축척이 1200분의 1짜리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동네야. 1200분의 1짜리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니까 이 동네는 소축척 시행지역입니다. 뭐라고요? 소축척 시행지역에 해당돼요. 그죠? 이 동네 이런 100번지 1필지 토지에 이 토지의 지목은 되고 토지 소유자는 누구야? 갑식이라는 얘기야.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전자 면적 측정기를 가지고 1필지 면적을 측정을 해봤더니 123.7제곱미터가 측정이 됐다는 얘기야. 조금 전에 예를 들어봤어요. 그러면 이 123.7제곱미터를 그대로 대장에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소수점의 숫자 0.7 그래요. 뭐라고요? 0.7제곱미터를 0.7제곱미터를 벌어주든가 올려줘서 대장에 등록을 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어떻게 버리거나 올려줍니까? 했더니 0.5 그래요. 뭐라고요? 0.5제곱미터를 기준해서 끝을 처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소수점의 숫자가 0.5제곱미터를 초과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올려주고 미만이라면 버려주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 소수점의 숫자를 봤더니 0.7 아니야. 그죠? 0.5제곱미터를 어떻게 했어요? 초과했죠. 그죠?
초과했으니까 올려주란 얘기야. 어디에다 올려줍니까? 여기다 올려줍니다. 이 자리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릿수란 얘기야. 그죠? 그래서 올려줘서 대장에는 124제곱미터 이게 딱 떨어지는 숫자로 등록을 하라는 얘기죠. 그죠?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측정을 해봤더니 123.4제곱미터가 측정이 됐다는 얘기야. 소수점의 숫자를 봤더니 0.4야. 그죠? 0.5제곱미터 뭡니까? 미만이죠. 그러니까 이 0.4제곱미터는 구질구질하니까 버려주라는 얘기죠. 버려줘서 대장에는 얼마? 123제곱미터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로 등록을 하라는 얘기야. 그죠? 또 1필지 면적을 측정을 해봤더니 123.5제곱미터 이렇게 딱 0.5제곱미터에 딱 걸렸어요. 그죠? 0.5 소수점의 수를 봤더니 0.5제곱미터 딱 걸렸다는 얘기야. 딱 걸렸을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릿수를 째려보라는 얘기야. 구하고자 하는 끝자릿수가 0 또는 짝수라면 어떻게? 버리고 홀수 그래요. 뭐라고요? 홀수라면 어떻게? 올려주라는 얘기야. 근데 0.5제곱미터 딱 걸렸어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릿수가 뭡니까? 홀수야. 그죠? 홀수. 홀수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올려주란 얘기야. 그죠? 올려줘서 대장에는 얼마? 124제곱미터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로 등록을 하라는 얘기야. 또 측정을 해봤더니 1필지 면적을 측정을 해봤더니 120.5제곱미터가 측정이 됐어요. 여기도 0.5제곱미터에 딱 걸렸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릿수를 봤더니 0이래. 그죠? 이럴 때는 0.5제곱미터 구질구질하니까 버려줘서 대장에는 얼마? 120제곱미터. 그죠? 또 124.5제곱미터 이렇게 측정이 되겠다. 여기도 0.5제곱미터에 딱 걸렸어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릿수를 째려봤더니 짝수네. 그죠? 이것도 0.5제곱미터 벌어져서 대장에는 얼마? 124제곱미터 이렇게 등록을 하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1필지 면적을 측정을 해봤더니 0.7 그래요. 뭐라고요? 0.7제곱미터가 측정이 됐대요. 이대로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동네 최소 등록 단위 면적인 몇 제곱미터? 1제곱미터로 대장에 등록을 하라는 얘기야. 그죠? 이 동네 최소 등록 단위 면적은 몇 제곱미터? 0.1제곱미터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면적은 거기 뭐라고 쫙 나와 있는데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그죠?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이 외에는 일체 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요거 보는데 딱 1분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 그죠? 1분 정도밖에 안 걸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만 주로 주력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대한 의의가 나오고 면적의 단위는 평이야 제곱미터야? 제곱미터가 되겠지. 우리나라는 척간법을 사용하다가 1975년도에 미터법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죠? 그래요. 거기 2번 면적 측정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면 될 거야. 양가로 1번 면적 측정 방법, 전자 면적 측정기에 따른 면적 측정, 평판, 전자 평판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을 실시한 지역, 그죠? 보통 일반 지역 그래요. 뭐라고요? 일반 지역은 전자 면적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지되어 있는 지역 그래요. 그런 지역에서는 좌표 면적 계산법에 따라서 면적을 측정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 두 가지 내용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좌표 면적 계산법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랬더니 뭐 루트 씌워놓고 막 그래 뭐 지랄거려 놨어요. 그죠?
그치? 여러분들 루트 베낄 줄 알아요? 베낄 줄 알아요? 어떻게 베껴요? 나는 까먹었어. 그죠?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 루트 한번 베껴봐요. 이런 공학적인 내용은 안 나와요. 그죠? 뭐 이거 공학도 아니고 기하네. 대수학이지. 그래서 전자 면적 측정기에 따라서 면적을 측정을 하고 좌표 면적 계산법에 따른 면적 측정. 이거는 이제 경자부 시행지역에서 이 계산법에 따라서 면적 측정한다는 거. 양가로 2번 면적 측정의 대상을 외우는 게 아니고 47페이지 양가로 3번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경우 이렇게 돼 있지. 1, 2, 3, 4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오히려 그걸 외우는 거야. 그죠? 네, 그걸 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끝수 처리 방법. 그래요. 뭐라고요? 끝수 처리 방법 이렇게 나와 있지. 그래서 양가로 3번하고 양가로 4번. 그죠? 양가로 4번 이렇게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 48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그죠? 4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기타 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OX 지문인가? 1번인지 2번인지 그런 내용이 쭉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 52페이지 한번 와봅니다. 52페이지. 51페이지 제2장 지적 공부 그래요. 그죠? 지적 공부. 지적 공부는 이제 토지에 관한 정보를 획득을 했다면 이 획득된 정보를 담아놔야 될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 그릇을 뭐라 한다? 지적 공부 그래요. 그죠? 지적 공부. 보통 3문제 정도 물어봐요. 3문제, 4문제. 그래서 여기 한번 가봐요. 지적 공부. 한번 가봅니다. 지적 공부는 딴 거 필요 없어요. 핵심만 얘기를 하지. 핵심만. 여러분들 뭘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해둬야 되냐면 등록되는 사항 그래요. 뭐라고요? 이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3문제 출제가 된다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토지 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은 1문제. 그죠? 그 다음에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은 1문제. 그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1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1문제. 이렇게 4문제 출제가 된다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죠? 됐어요? 그래서 작년도 32회 때 대장에 등록되는 사항 1문제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은 무려 2문제씩이나 출제가 됐어요. 경제부는 안 나왔지. 그리고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1문제 출제가 돼서 역시 예년과 정확하게 4문제 딱 출제가 됐어요. 올해도 그렇게 출제가 될 거야. 그죠? 특히 여러분들은 지금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래요. 뭐라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작년도에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물어볼 거야. 그런 걸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52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돼요. 거기 뭐라고 막 난삽하게 써놨는데 이런 게 더욱더 난삽해요. 그죠? 이 책의 특징이 이렇게 좀 난삽하다는 데 있어요. 그죠? 그래서 53페이지로 직접 한번 가봅니다. 지적 공부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정의를 내리면서 기왕에 다 얘기를 했어요. 지적 공부는 크게 뭐하고 뭘로 나눈다? 대장 그래요. 뭐라고요? 대장이란 장부하고 무슨 장부? 도면이라는 장부로 크게 나눠요. 그죠? 이 대장이라는 장부에는 여러 가지가 등록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하게 등록되는 것은 문자 정보야. 뭐라고요? 문자 정보가 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주로 등록이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도면에도 여러 가지가 등록이 되는데 그 중에서 무슨 정보? 그림 정보야. 그림 정보의 으뜸은 뭐다? 경계야. 뭐라고요? 경계가 이 장부에 등록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장에는 뭐가 있다? 토지대장, 그 다음에 임야대장, 그 다음에 공유지연명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대지권 등록부. 이런 걸 싹 합쳐서 통칭하여 대장 그래요. 그리고 도면에는 지적도 하고 뭐라고? 임야도가 있겠죠. 임야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대장과 같고 어떻게 보면 도면과 같은 아주 별스러운 장부가 있는데 그 장부를 이름하여 경계점 그래요. 경계점이 자꾸만 흔들리면 면적오차나 제도오차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경계점을 차라리 무슨 값? 수학적인 좌표값으로 등록하는 것이 제도오차나 면적오차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좌표값으로 등록한다고 해서 이름하여 뭐라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래요. 그죠? 됐어요? 그래서 요걸 이 세 가지 장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뭐라 그래요? 가시적인 공부 그래요. 뭐라고요? 가시적인 공부 그럽니다. 우리 지적법에서 말하는 이 지적 공부는 가시적인 공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불가시적인 공부 그래요. 뭐라고요? 불가시적인 공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그랬어요. 불가시적인 공부가 뭡니까 했더니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하는 것을 불가시적인 공부 그래요. 그죠? 이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지적 공부는 보통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쪽에서 뭐가 출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한 문제 나온다. 그죠? 그래서 작년도에는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을 물어봤어요. 28대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 한 문제. 그죠? 한 문제.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 한 문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인데,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부동산 종합 공부 그래. 뭐라고요?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장부가 있는데, 이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이 장부에 등록되는 사항 한 문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죠? 틀림없습니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인사이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진도 나가면서 얘기를 할 거야. 이렇게 분류를 해놔야 돼요. 그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출제가 된다. 그죠? 분명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 지적 공부의 의 이렇게 돼 있어. 기타 장부는 이제 뭐 천천히 얘기를 하면 될 테고. 54페이지 넘겨 봅니다. 54페이지. 지적 공부의 종류 및 등록되는 사항, 일람도 뭐 이런 걸 뭐 이렇게 뭐 해놓고 색인도가 왜 여기 또 나와? 하여튼 지적 공부의 종류 및 등록되는 사항. 거기 나온 횟수를 보면 장난 아니야. 그죠? 1번 토지대장, 임야대장, 뭐 의 그런 건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 읽어봐 주시고 핵심은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등록되는 사항이야. 뭐라고요? 등록되는 사항 1번서부터 몇 번까지? 12번까지 쫙 깔려 있네요. 그죠? 외울 수 있어요? 에? 외울 수 있지. 그죠? 외울 수 있어요. 그죠? 외울 수 있는데 외우면 내일이 시험이면 오늘 깔깔거리고 다녀요. 공부하다 미쳤다는 얘기야. 그래서는 안 돼요. 그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우지 말란 얘기야. 그래서 이 장부의 이름이 뭐다? 토지대장이다. 예, 이렇게 이 장부의 이름이 토지대장이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둬야 돼요. 토지대장입니다. 토지대장은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눠진다?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좌측, 우측, 하단부. 그죠? 이 좌측에는 사실 정보인 토지 표시사항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 표시사항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토지 표시사항 싹 등록하는 게 아니고 토지의 뭡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등록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문자 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문자 정보만 주로 등록을 한다는 얘기야. 소재 지번은 큰 의미가 없어요. 요거 뭡니까? 지목 그래요. 뭐라고요? 지목 그래요. 지목을 대장에 등록하고자 할 적에 어떻게 등록한다 그랬어? 정식 명칭으로 등록합니다. 과 이렇게 등록하는 게 아니고 과수원 이렇게 등록한다는 얘기야. 무슨 번호와 함께? 코드 번호와 함께. 그죠? 됐어요? 그것까지.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면적 그래요. 뭐라고요? 면적 그럽니다. 토지 대장에 등록되는 사항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사항 한 놈만 꼽아보라면 뭡니까? 뭐니 해도 면적이야. 그죠? 이런 것까지 물어봐요. 그죠? 이런 것까지 물어봅니다. 이게 가장 이 장부에 등록되는 사항 중에서 가장 핵심이야. 그죠? 그래요. 면적 그런데 여기 측정된 면적을 그대로 등록합니까? 아니야. 이렇게 측정된 면적을 그대로 등록하는 게 아니고 소수점이 숫자를 벌어주든가 올려줘서 즉 끝수를 처리해서 등록한 면적이 대장에 등록된 면적이라는 얘기야. 실제 면적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끝수를 처리한 면적이 여기에 등록이 된다는 얘기야. 그죠? 이거를 짧게 얘기해서 사실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사실정보 그래요. 토지대장 우측에는 이 토지는 누구 겁니까? 갑의 겁니다. 그죠? 갑식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그래요. 갑식이가 만약 법인이라면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등록하게 될 거야. 그죠? 짧게 얘기해서 권리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권리정보를 등록하게 돼요. 좌측에는 사실정보, 우측에는 권리정보. 그죠? 그 다음에 하단부에는 이 토지는 평당 얼마입니까? 그죠? 뭐 토지에 관한 가격 정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으뜸은 개별 공시지가야. 뭐라고요? 개별 공시지가 그래요. 개별 공시지가 및 뭡니까? 기준일을 등록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토지대장 좌측에는 사실정보, 우측에는 권리정보, 하단부에는 가격정보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죠? 됐어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은 한 50% 파악하고 있는 거야. 됐어요? 그래요. 그런데 토지대장 우측, 좌측에는 이 또 어떤 사항이 등록됩니까? 했더니 이 토지가 어떤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외모를 바꿔나갈 수 있어요. 토지의 외모의 변화를 뭐라 그런다? 토지 이동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 이동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몇 년 몇 월 며칠 분할로 인하여 몇 년 몇 월 며칠 합병으로 인하여 몇 년 몇 월 며칠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몇 년 몇 월 며칠 축척 변경으로 인하여 등등등 토지 이동 사유가 등록이 된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정보의 변화니까 당연히 좌측에 등록하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 우측에는 토지 소유자는 갑에서 을로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죠? 자본주의 사회니까 당연히 소유자가 바뀔 수 있어요. 소유자가 변경된 원인하고 변경 연월일이 우측에 등록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권리정보의 변화야. 뭐라고요? 권리정보의 변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시 한번 가보죠. 토지대장 좌측에는 무슨 정보? 사실정보. 우측에는 권리정보. 하단부에는 가격정보가 등록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우측에는 사실정보의 변화. 또 아니 좌측에는 사실정보의 변화. 우측에는 권리정보의 변화가 등록이 됩니다. 그죠? 이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사항 중 한 80% 파악하고 있는 거야. 그죠? 나머지 이순환 때 이제 한 20% 정도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여기 이제 이순환 때 여기 이제 뭐 특수한 것이 장착이 됩니다. 여기에도 이제 특수한 것이 장착이 될 거야. 그렇게 되면 토지 대장에 등록되는 사항 100% 다 알게 되는 거야. 그죠? 토지 대장 이것만 대장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봐요. 공유지 연명부 그래요. 뭐라고요? 공유지 연명부도 대장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대장입니까? 아닙니다. 대지권 등록부 그래요. 뭐라고요? 대지권 등록부라는 장부도 대장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 두 가지도 대장이라고 하는데 이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사항에 대해서 28회 때 이어서 작년도에도 또 물어봤어요. 그죠? 공유지 연명부는 어떤 장부입니까? 여기 봐봐요. 공유지 연명부라는 장부는 이 토지가 갑의 단독 소유주임을 전제로 해서 이 장부는 꾸려진 건데 갑의 단독 소유주가 아니고 갑식이 외에 그래요. 뭐라고요? 갑식이 외에 99명 그래요. 그죠? 99명의 무슨 토지다? 공유 토지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죠? 그러면 공유자 100명에 관한 인적사항을 이 장부에 다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는 있겠지. 근데 다 등록을 하게 되면 민원인이 인덱스 색인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장부에는 대표선서 누구? 갑식에 관한 인적사항만 등록을 하고 나머지 공유자에 관한 인적사항은 전부 이 장부에 등록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네, 그래요. 따라서 이 장부에 등록되는 사항 중 하나만 꼽아보라면 뭡니까? 100분의 1 그래요. 뭐라고요? 100분의 1이야. 공유지분은 동일하다, 균등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100분의 1 그래요. 그죠? 공유지분 그래요. 뭐라고요? 공유지분 그런데 그걸 우리 지적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유권 지분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 지분 그래요. 공유 지분은 우리가 정의를 내보면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장부에도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등록되는 사항인데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은 뭐니 뭐니 해도 뭐다? 100분의 1이야. 뭐라고요? 100분의 1이라는 얘기야.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라는 장부는 어떤 장부입니까? 했더니 이 장부도 분명 토지에 관한 장부 맞아요. 그죠? 토지에 관한 장부 맞는데 이 장부에는 토지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건물에 관한 사항까지도 아울러서 등록을 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위에 공동주택 중에 하나인 뭐가? 아파트 그래요. 뭐라고요? 아파트가 꽈리를 들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무슨 개념이 있다? 대지권 그래요. 뭐라고요? 대지권이란 개념이 있어요. 대지권이라고 들어봤지? 그죠? 그래서 이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 준다고 해서 이름하여 뭐라 그래요? 대지권 등록부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장부는 토지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뭐야? 건물에 관한 사항까지도 아울러서 등록이 됩니다. 장부로서는 대단히 독특해. 그래서 17회 때부터 작년도까지 우리 출제자가 간단 없이 물어왔어요. 그죠? 됐어요? 그러니까 독특한 장부는 자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장부는 건물 그래요. 뭐라고요? 건물에 관한 사항까지도 R로서 등록됩니다. 토지에 관한 사항은 물론이고
건물에 관한 사항까지도 아울러서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관한 사항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건물 명칭 그래요. 뭐라고요? 건물 명칭. 건물 명칭이 뭐야? 예, 이 아파트가 개나리 아파트인지 민들레 아파트인지, 그죠? 됐어요? 예. 개나리 아파트인지 민들레 아파트인지 건물 명칭이 등록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에 관한 사항이 등록되니까 건물 표시사항 그래요. 뭐라고요? 건물 표시사항도 등록이 되고 이제 자세히 얘기를 할 거야 이순한테. 그 다음에 대지권의 지분 비율 그래요. 뭐라고요? 대지권의 지분 비율은 분양받은 자가 얼마 갖고 있는지 그런 사항이 이 장부에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토지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뭐야? 건물에 관한 사항까지도 아울러서 등록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죠? 됐어요? 그러면 대장에 등록된 사항은 웬만치 정리가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그걸 구태여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1번서부터 12번까지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토지 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장부가 있지. 56, 57페이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봐요.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공유지 58페이지 공유지 연명부 있죠? 찾았어요. 거기 쫙 보면 동그라미 3번에 소유권 지분 확인했어요? 네, 그러니까 100분의 1 그래요. 뭐라고요? 100분의 1이 이 장부에 유일하게 등록된 사항이야. 네, 그런 거 잘 기억을 해두고. 아니야, 이거 닫아야 돼. 그 다음에 60페이지 넘겨봅니다. 숨은 모셔도 좀 참아야 돼. 그죠? 전쟁터라서 안 돼. 60페이지 3번 대지권 등록부 있죠? 거기 동그라미 7번에 건물 명칭 찾았어요? 동그라미 6번에 건물 표시사항, 전유 부분이라는 건물 표시사항 찾았죠? 동그라미 3번에 대지권의 지분 비율 있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장부는 토지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무슨 사항? 건물에 관한 사항까지도 아울러서 등록되는 사항이야. 됐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 돼요. 그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일수라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요. 62페이지로 와봐요. 62페이지. 도면 4번. 그죠? 작년도 32회 때 두 문제씩이나 출제가 됐어요. 두 문제씩이나 출제가 됐어요. 그죠? 이제 올해도 한 문제는 반드시 물어볼 거야. 반드시 물어볼 거야. 그래서 도면 그래요. 그죠? 도면에 등록된 사항이야. 일단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해야 돼. 도면은 여러 가지가 등록되는데 그중 가장 으뜸이 되는 등록되는 사항 하나만 꼽아보라면 뭐니 해도 무슨 정보다? 그림 정보야. 그림 정보의 으뜸은 경계야. 뭐라고요? 경계. 그래요. 됐어요? 출발해보죠. 도면 그래요. 그죠? 도면은 일단 딱 보기에도 정사각형입니까? 직사각형입니까? 직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다, 직사각형이다, 직사각형이야. 왜 직사각형이 됩니까? 그랬더니 이 도면을 제도를 할 적에 제도하는 놈이 제도할 적에 가로 몇 센치? 40cm, 세로 몇? 30cm로 제도를 하기 때문에 도면은 직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도면은 정사각형이다, 직사각형이다, 직사각형이야. 이 도면의 상단부는 항상 정북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그죠? 됐어요? 여기 가로선, 세로선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각과 도각을 구분하는 선이다. 그래서 도각선 그래요. 뭐라고요?
도각선 그래요. 다시 한번 가로선, 세로선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각과 도각을 구분하는 선이다. 그래서 도각선 그래요. 뭐라고요? 도각선 그래요. 그래요. 자, 도각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죠. 여기 우리나라가 있어요. 한반도와 부속도서 그래요. 뭐라고요? 한반도 부속도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부 다 이 도각망 그래요. 뭐라고요? 도각망으로 쥐에 짜여져 있어요. 그죠? 이렇게 전부 다 도각망으로 쥐에 짜여져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그냥 대충 그린 거야. 이걸 보고 한 도각, 두 도각, 세 도각, 네 도각, 다섯 도각 그래요. 실무에서 한 도각 안에는 한 필지가 등록돼 있을 수도 있고 10필지, 100필지, 1000필지, 10,000필지가 등록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해당 필지의 너비에 따라서 한 필지만 등록돼 있을 수도 있고 10,000필지가 등록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요걸 한 도각, 두 도각, 세 도각, 네 도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각과 도각을 구분하는 선을 뭐라 그런다? 도각선 그래요. 뭐라고요? 도각선 그래요. 이 도각선은 제도할 적에 제도하는 놈이 0.1 그래요. 뭐라고요? 0.1mm 폭으로 제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샤프 펜슬이 몇 mm야? 0.5mm지. 그러면 그거보다 굉장히 가늘한 걸 갖고 아주 알뜰한 걸 갖고 이걸 제도를 한다는 얘기야. 그죠? 몇 mm 폭으로 제도를 하냐면 0.1mm 폭으로 제도를 합니다. 무슨 색깔로 제도를 하냐면 제도하는 놈은 정열적인 놈이 되기 때문에 빨간 색깔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홍색으로 제도를 합니다. 그죠? 이거 잘난 체 하는 게 아니고 출제자가 기왕에 다 물어봤던 질문이야. 0.2mm 폭으로 제도를 한다. 남색으로 제도를 한다. 그러면 걸려들어요. 그죠? 그래요. 그런 걸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자, 그래요. 요걸 보고 한 도각 그래요. 이 한 도각 안에 이렇게 생긴 필지, 이렇게 생긴 필지, 이렇게 생긴 필지, 세 필지가 등록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죠? 가정을 해봅시다. 이거 10번지 대, 이거 11번지 대, 이거 12번지 대 그래요. 그죠? 대. 세 필지가 등록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 꺾여요? 안 꺾여요? 꺾입니다. 꺾이는 점이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굴곡점 그러는데 이 꺾이는 점을 우리 지적법에서는 경계점 그래요. 그죠? 여기도 꺾입니다. 경계점. 여기는 90도로 꺾여요. 여기도 꺾여요. 경계점과 경계점을 일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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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직선을 연결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해 놓은 선을 뭐라고 합니까? 경계 그래요. 뭐라고요? 경계 그럽니다. 경계는 그림 정보로서 유일하게 어디에만 도면 그래요. 뭐라고요? 도면에만 등록되는 선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토지 대장 그러면 면적, 그죠? 도면 그러면 뭐야? 경계.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이걸 경계를 제도로 할 적에 제도하는 놈이 역시 0.몇 mm? 1mm 폭으로 제도를 합니다. 그죠? 무슨 색깔로? 빨간, 무조건 빨간 색깔로 제도를 합니다. 그죠? 이거, 엄청 써먹었어요. 0.2mm 폭으로 제도를 한다. 0.3mm 폭으로 제도를 한다. 엄청 물어봤어요. 몇 mm 폭으로 제도를 해요? 0.1mm 폭으로 제도를 합니다. 그래요. 자, 하여튼 이게 10번지, 11번지, 12번지 전부 다 대래. 그죠? 그래요. 예, 도면에 경계가 등록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도면 상단 부분, 그죠? 도면 상단 부분 좌측을 봤더니 뭔지는 모르겠는데 반창고 그래요. 뭐라고요? 반창고가 하나 붙어 있어요. 반창고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야. 잘 모르겠는데 반창고가 붙어 있고 정중앙이 옅은 색깔로 이렇게 등록돼 있고
거기 정중앙에 5, 아라비아 숫자 5 이렇게 등록돼 있어요. 그러면 이 도면은 제 메토 도면이다. 5호 도면입니다. 라는 얘기야. 그죠? 여기 좌측에 4, 우측에 6, 상단부에 2, 하단부에 9 그러면 제 5호 도면을 이시로 해서 전후 좌우에 2, 9, 4, 6호 도면이 접합되어 있음을 나타내 주는 거야. 그죠? 도면의 접합 관계를 나타내 주는 등록되는 사항을 뭐라고 한다? 일람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색인도 그래요. 뭐라고요? 색인도 그래요. 그죠? 일람도다, 색인도다, 색인도야. 우리 출제자는 일람도라고 한다라고 해서 여러 차례 써먹었어요. 일람도야, 색인도야? 색인도야. 그죠? 이 색인도가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는 우리는 11번지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11번지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대. 그러면 제 5호 도면만 펼쳐봐서는 11번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제 메토 도면 9호 도면 그래. 여기 3자가 어디 있어? 그죠? 제 9호 도면까지 함께 펼쳐봐야만 11번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그죠? 색인도는 이럴 적에 위력을 발휘하는 거야. 됐어요? 색인도는 이럴 적에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봐. 도곽선, 경계, 색인도 이런 것들이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이라는 얘기야. 이런 거를 깔아놓고 야 이거 등록되는 상이냐, 이거 등록되는 상이냐, 이거 등록되는 상이냐, 제가 까놓고 물어봐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박스, 그죠? 박스 안에 다 몰아놓고 도면에 등록되는 상으로서 옳게 짝지어진 것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라는 얘기야. 잘 나가다가 이런 것도 색인도를 일람도가 등록되는 상이다. 그러면 보통 95% 걸려들어요. 그죠? 일람도다, 색인도다, 색인도야. 자, 그 다음에 이 색인도 옆에 봤더니 도면 정중앙에 주소가 나와 있어요. 그죠? 주소. 땡땡시, 땡땡구, 땡땡동 이렇게 돼 있고 장중 메토 도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보고 흔히 뭐라 그래요? 제명 그래요. 뭐라고요? 제명 그래요. 제명도 도면에 등록되는 상이야. 우리는 제명 등을 통해서 토지의 소재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의 소재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니까 토지의 소재도 등록되는 상이야. 제명 끝에 가서 가로 열고 좌표 그래요. 뭐라고요? 좌표. 수치다, 좌표다? 좌표야. 이런 것까지 갖고 장난을 칩니다. 가로 열고 수치, 가로 닫고 라고 표기를 한다. 야, 맞냐 틀리냐? 수치다, 좌표다? 좌표야. 그죠? 그래요. 가로 딱 닫아놓으면 이건 일반 지역에 비치된 도면이 아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비치되어 있는 도면이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비치되어 있는 도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게 없으면 일반 지역에 비치되어 있는 도면이야. 그죠? 이게 있으면 경자부 시행지역에 비치되어 있는 도면이야. 뭔 얘기하는지 알지? 그래요. 자, 여기 봐봐요. 62페이지. 62페이지 그 지적도 일반 지역 이렇게 돼 있지? 거기 도면의 제명에 보면 좌표라고 있어 없어? 없지. 그게 일반 지역에 비치되는 도면이야. 63페이지. 그죠? 63페이지. 용인시 운학동 지적도 가로 열고 좌표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지? 이게 경자부 시행지역에 비치되는 도면이야. 됐어요? 네, 그래요. 잘 지금 중요한 걸 하니까 잘 들어둬야 돼. 이 경자부 시행지역에 비치되어 있는 도면에 이 찌릿찌릿 전기가 오네. 경자부 시행지역에 비치되어 있는 도면에 이 경계 그래요. 뭐라고요? 경계를 따라서 쭉 걸어가다 보니까 21, 37과 같은 수치값이 잔뜩 등록돼 있어. 그죠?
이 수치값은 뭐를 의미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 용인시 운학동 지적도를 보면 도로를 따라서 쭉 걸어가다 보면 거기 도로 옆에 경계에 수치값이 잔뜩 등록돼 있지? 새카맣게 등록돼 있어. 그걸 물어봐요. 그죠? 그거를 아주 여러 차례, 수십 차례 물어봤는데 이 수치값은 뭐를 의미합니까? 이 얘기를 물어보지. 이건 좌표 그래. 뭐라고요? 좌표 면적 계산법에 따라서 계산된 경계점 그래요. 뭐라고요? 경계점 간의 거리 그래요. 뭐라고요? 경계점 간의 거리를 의미한다는 얘기야. 수십 차례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예 써놓는 게 낫겠네.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그죠?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그래. 뭐라고요? 경계점 간의 뭐를 의미한다? 거리를 의미한다라는 얘기야. 이거는 경자부 시행적에 비치되어 있는 도면에 한해서만 등록되는 사항이야. 됐어요? 몇 센티미터 단위까지 등록을 하냐면 1cm 단위까지 등록을 하고 경계점 간의 거리가 극히 짧다거나 그죠? 원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지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좌표 가로 닫고 좌표 옆에 이 도면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축척 그래요. 뭐라고요? 축척을 등록하게 됩니다. 지적도의 법정 축척은 500, 그죠? 그 다음에 600, 그 다음에 1000, 그 다음에 1200, 그 다음에 2400, 그 다음에 3000, 6000분의 1짜리 7가지 법정 축척이 있어요. 그죠? 다시 한번 여기 봐. 500, 그 다음에 600, 그 다음에 1000, 그 다음에 1200, 2400, 3000, 6000분의 1짜리 7가지 법정 축척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00분의 1짜리 그래요. 뭐라고요? 1200분의 1짜리를 가장 많이 애용합니다. 그죠? 작년도에 물어봤는데 작년도에 뭘 물어봤냐면 임야도의 법정 축척 그래요. 뭐라고요? 임야도의 법정 축척을 물어봤어요. 임야도의 법정 축척은 3000하고 6000분의 1짜리 2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산간지역에 있는 임야도는 6000분의 1짜리를 쓰고 도심지역 내에 있는 임야도, 그러니까 여기 장산 그래요. 뭐라고요? 장산과 같은 임야도는 3000분의 1짜리를 주로 사용합니다. 됐어요? 그래요. 그런 걸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도면에 등록된 사항 한 80% 알게 됩니다. 이제 여기다 몇몇 가지를 추가를 하면 이순환 때 추가를 하면은 도면에 등록된 사항 100% 다 파악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얘기가 63페이지까지 얘기야. 그죠? 63페이지까지 얘기고 65페이지를 넘겨보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찾았어요? 그래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습니다. 거길 펼쳐 두시고 좀 쉬었다 얘기를 하도록 하죠.